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 장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높여줄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비교차, 테슬라, 애플에 무슨 일이? 요즘 우리 서학개미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테슬라 이슈와 애플 이슈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에 있었죠. 테슬라가 장 마감 직후에 시장 전망치를 발표했고 소폭 상회하는 기대치에 소폭 상회하는 또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곽 대표님 혹시 테슬라 실적 발표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일단 테슬라의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테슬라의 그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시장이 좀 충격을 시간 외에서 줬던 이유는 작년까지 연 영업이익률이 한 17%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9.6%로 10% 미만으로 빠졌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가이던스도 판매량의 가이던스도 조금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이 다소 충격적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에 의해서 하락했지만 실질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테슬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 판매량의 사업부가 전체 매출 비중이 한 88%를 차지하거든요. 그 이외의 사업부가 이제 서비스 사업부라든가 에너지, 로봇 사업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의 역량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FD 풀 서비스 드라이빙이라 해서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최근에 잘 알려진 것처럼 충전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구독 경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자체적인 어떤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칩 생산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단순하게 전기차의 회사로 해석하면은 근본 실적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충격이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테슬라의 또 성장성은 여전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곽 대표님은 테슬라의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선 더 미래 부분의 성장성 기대한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요 올해부터 해서 전기차 가격을 내리면서요. 총 마진율이 줄면서 이거 좀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망도 일부 있습니다. 매출액은 P 곱하기 Q기 때문에 P가 낮아지면 Q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칫 마진이 축소돼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 황 대표님 보실 때는 이 관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앞서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테슬라 실적은 분기 매출액,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영업이익률이 지난 5분기 연속 대비해서 9.6%로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 외에서 4% 빠졌다 그러면 적지 않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지금 올해 2분기가 기록적이었다 이렇게 되고요. 생산량과 인도량이 모두 최대 실적이다. 매출이 25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너무 또 그쪽에서는 너무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서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테슬라는 독보적인 글로벌 원탑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발주자인 리비안 루시드도 지금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런 후발주자들도 지금 주가가 같이 동반해서 오를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 향상이 좀 관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인 하락의 요인이 될 거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실적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해석도 관심 많이 가지실 텐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아쉽게 좀 제법 많이 빠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곽 대표님께 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게 테슬라 신차가 얼마나 빨리 선보이느냐 이것도 관건이 아닐까요? 일단 전체적인 어떤 테슬라의 그 생산 능력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80만 대로 90만 대죠. 90만 대로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75만 대, 유럽은 35만 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모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재고가 좀 쌓이고 이런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연간 생산량을 봤을 때는 테슬라의 어떤 성장성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델 개념으로 좀 보게 되면은 2006년도부터 꾸준히 모델이 새롭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번에 마지막에 출시가 된 모델은 바로 사이버 트럭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 트럭은 사전 예약이 150만 대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어떤 추후의 어떤 사전 어떤 그 예약 현황이라든가 생산 현황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투자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 이야기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 궁금한 게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죠. 테슬라의 공격적인 행보가 요즘 눈에 띄고 있습니다. 베를린 인근에 공장을 세워서 이제 규모 캐파를 2배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황 대표님, 이 캐파를 2배 늘린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독일 공장 생산 능력이 50만 대였는데 이거를 100만 대로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배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수요가 늘기 때문에 공장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이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에 EU하고 또 영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3%가 증가했고요. 73만 대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5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전체 신차 판매의 14%를 차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캐파 증가,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에 계속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 2차 전지 관련주가 테슬라 악재에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곽 대표님 보실 때는 우리나라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네, 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팩토리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기가팩토리는 다른 완성차의 공장보다도 훨씬 규모 있게 관련 전기차를 생산해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진율이 좀 다른 완성차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고스란히 국내에 배터리 장비주라든가 배터리 소부품주라든가 소재 부품주라든가 배터리 생산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차 전지 섹터 굿,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오르고 좀 쉬었다가 또 오르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특히나 더 양극재, 분리막, 소재 등에 관련되어서 관련된 어떤 계약들이 체결되면서 저는 하반기 때에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국내 주식 종목들이 많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펜스 같은 경우는 장비주지 않습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단 부품주들을 또 보셔야 되고 생산주 중에서는 당연히 3사를 봐야 되겠죠. 이 중에 뭘 봐야 되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전반적으로 보시는 거는 당연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을 하시면요. 자, 우리 대표님들의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황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이제 공개되고 공장 증설까지 테슬라의 적극적인 행보, 매일같이 놀랍습니다. 테슬라의 하반기 전망, 황 대표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곽 대표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황 대표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관련주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수는 뭐냐면 경기 회복 여부, 그다음에 가격 상승의 여부가 이제 또 실적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다만 이제 부품이라든지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판매 가격이 39,900달러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올해 인도량은 이제 2,000대 정도로 되어 있고요. 사이버 트럭의 특징이 뭐냐면 사이드 미러를 없앴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집중했는데 그게 바로 자율주행과 연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향후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테슬라 이야기가 분석을 하다 보면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으로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가 바로 애플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애플이 자체 AI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애플이 근데 생각보다 좀 늦게 좀 발표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곽 대표님, 그 애플의 그 AI 어떻게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애플의 GPT 개발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플이 빅테크 중에서는 생성형 AI에 동참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뭐 챗 GPT라든가 바드의 서비스에 대항마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내부 용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부 용도라는 측면에서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이제는 정말 GPT, 인공지능 챗봇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자체가 이런 그 LL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을 내부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고 기존부터 알려져 있고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미국 주식 애플을 투자한다면 투자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애플은 이거 말고도요. 사실은 뭐 혼합 현실이라든가 XR, VR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대단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의 근본 챗 GPT 개발 발표에 대해서는 빅테크의 큰 어떤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올해 보게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 이슈가 미국 증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에 그 연초에 많은 영향을 줬었는데 애플이 뛰어들면서 또 이슈가 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져보게 됐는데요. 자, 애플이 구글 챗 GPT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AI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자,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게 좀 늦어진 부분도 있긴 좀 한데요. 그간 AI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애플 왜 이제서야 태세 전환을 한 것일까요? 황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애플의 챗봇 서비스 구축하는 거 좀 전에 이제 곽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AJAX 모델 개발에도 아직 명확한 것이 없다. 그다음에 구글의 오픈 AI 도전을 위해서 AI 개발에 나선 걸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지금 대다수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 과거에 애플이 이제 자율주행차인 애플카를 할 때도 자체 공장 없이 관련 기술 기업들을 M&A를 하거나 아니면 위탁 생산을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체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지금 인도 시장에서의 아이폰이나 최근에 얘기해 주신 AR, VR 쪽의 헤드셋 출시와 관련해서요. 그런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를 뭐 $200 이상으로 상향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우리 증시에서도 지금 애플 관련주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로 제가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LG 이노텍, BH, 인터플렉스가 있는데 역시 그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이고 그중에 대장주는 LG 이노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애플이 인공지능 개발에 도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생성형 AI 시장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자, 특히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 대표님. 네.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현 시장은 지금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 형태를 보게 되면은 AI향 데이터 센터 그 반도체 관련이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로 그대로 좀 이어져 온다면은 아무래도 전공정 업체도 있겠습니다만은 후공정 업체, 어드밴스 패키징 업체들이 상당히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AI 생산 관련해서 많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 후공정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챗 GPT가 불러온 거대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저도 사실 작년부터 재밌게 인공지능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방금 이야기한 AI 반도체 기술이 주목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대표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계신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무엇이 있을지 일단 황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AI가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순환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GPU의 엔비디아를 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는 뭐 오픈 AI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을 들 수 있는데 이 종목과 업종이 이렇게 서로 순환 상승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10년을 책임질 만한 먹거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와 서학개미 또 우리 한국 증시를 투자하는 동학개미 투 트랙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또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C3 AI라는 종목이 있어요. 중소형주 중에. 그다음에 팔란티어 미국 주식에서는 이런 정도가 유망주로 보이고요. 국내에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주인 KINX를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황 대표님의 미국 시장에서의 관심주 세 종목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관련주 두 종목 들어봤고요. 자, 곽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뭐 저는 아무래도 이제 후공정 업체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후공정 업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인텍플러스 또 PSK 홀딩스, STI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반도체와 PSK 홀딩스를 굉장히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이외에 제가 더 주목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최근에 부각받는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가 M-Pro를 통해서 최종 고객인 애플 쪽에 M-프로세스 후공정에 사용된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텍이 최근에 주가 올라갔다가 좀 눌렀잖아요. 오늘 살짝 양봉 만들었지 않습니까? 살 때 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곽 대표님의 후공정 관련한 종목들까지 예, 알찬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면서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